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여세 나홀로 신고하기 제3부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거에 증여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증여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은 다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과거에 1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재차 증여를 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여재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 1번 증여재산. 지금 아버지가 증여자가 되겠습니다. 부가 증여자가 되겠는데 증여자인데 이때 이번에 증여재산이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을 줬습니다. 1,000만 원. 근데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여한 것은 증여일은 언제냐? 역시 2017년 1월 15일 날 증여를 했으니까 4월 30일까지 증여일이 속하는 다음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니까 4월 30일까지가 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아버지가 증여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증여재산가액. 이번에 2017년 1월 15일 날 증여했는데 그 전에 증여한 거죠. 그 당시 증여는 언제냐? 2012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증여한 거지요. 2월 1일 날 그때 증여했을 때 증여재산이 1억이었습니다. 증여재산 1억. 현금으로 1억을 줬어요. 이때 2012년도에는 현재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하지만 그 전에 2012년도에 증여한 것은 3천만 원 공제했습니다. 3천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을 공제했으니까 그 당시 증여세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될까요? 7천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 당시 10%니까 세율이 10%니까 산출세액이 얼마입니까? 700만 원 되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2012년 2월 1일 날 아버지가 1억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증여재산 공제가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 원 공제했거든요. 그러나 2014년부터 증여한 것은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1억을 줬어요. 증여재산 공제 3천만 원 빼니까 증여세 과세 표준이 7천이었습니다. 7천이니까 과표가 1억 원 이하니까 10%니까 산출세액이 700만 원 나왔겠죠? 네. 그런데 이번에 2017년 1월 달에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1,000만 원을 줬다면 과거에 10년 전에 준 증여금액과 이번에 증여재산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러니까 여러 번 증여했다면 증여할 때마다 10년 동안에 합산해서 증여재산을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증여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거에 이번에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준 게 1,000만 원. 그러면 이번에 준 게 1,000만 원이면 증여세 과세가액도 1,000만 원입니다. 뭐 똑같은 겁니다.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 가액도 1,000만 원. 이번 1,000만 원 줬으니까 증여세 과세가액도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이 증여세 과세가액 1,000만 원에다가 무엇을 더하느냐? 옛날에 아버지가 5년 전에 증여한 것도 합산하니까 이것을 증여재산 가산액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1억을 줬어요. 예전에 5년 전에 1억 준 것도 이번에 2017년 1월 15일 날 1,000만 원 준 거하고 과거에 5년 전에 1억을 준 것도 합산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1억 1,000이 되겠네요. 1억 1,000. 그쵸? 그런데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자, 과거에는 3,000만 원 공제했죠. 근데 현재는 5,000만 원까지 공제받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3,000만 원 여러분 증여세 과세과액에다가 옛날에 준 금액을 더했기 때문에 옛날에 1억 줬을 때 3,000만 원 공제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1,000만 원 주니까 또 1,000만 원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5,000만 원까지 한도가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는 4,0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4,000만 원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옛날에 3,000만 원 공제받고 현재는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1,000만 원 줬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4,000만 원이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제 빼니까 증여세 과세 표준이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7,00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표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죠. 그러면 세율이 10%니까 700만 원인가요? 10%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은 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세금 낸 거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1,000만 원 준 거하고 과거에 1억 준 걸 더하니까 1억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거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4,000만 원 빼니까 증여세 과세 표준이 7,000이라는 거죠. 그러면 1억 원 이하니까 10%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은 700만 원인데 여기서 뭘 공제하느냐? 납부세액을 공제합니다. 과거에 납부했던 거 있어요. 납부세액 공제. 이게 좀 복잡해요. 납부세액 공제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 빼야 차가감, 자진,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부세액 공제 요 구하는 요게 어려워요 이게. 네, 납부세액 공제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자 이때 납부세액 공제는요.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요 1억 원을 줬을 때 이 증여재산에다 더했잖아요. 그 1억 원에 대해서 세금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세액 공제는 이렇게 합니다. 가산한 금액이 얼마죠? 1억이죠.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산한 1억을 가산했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그 당시 산출세액이 얼마였어요? 700만 원이었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자, 이게 어렵습니다. 납부세 공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가산한 증여재산이 1억이죠. 그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계산해서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그러니까 1번과 2번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는 건데 1번은 뭐냐? 산출세, 가산한 증여세, 가산한 1억이죠.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산출세액이 얼마였죠?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한도액을 구하는 겁니다. 한도액. 요 한도액.
한도액,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한도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한도액은 증여세, 산출세 곱하기 증여세가 얼마 나왔죠? 700만 원 나왔죠? 산출세 곱하기 분모는 당의 증여재산과 당의 증여재산과 당의 증여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의 과표. 자, 여러분, 당해 좀 어렵네요. 당해 재산이 얼마였죠? 1000만 원. 증여재산가액,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의 과표. 그럼 합계액의 과표가 얼마입니까? 증여재산가액 이번에 준 1000만 원과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가산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과표는 7천만 원입니다. 이게. 그죠? 7천만 원. 그러니까 700만 원, 산출세 700만 원이니까 700만 원 곱하기 이것도 과표가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분의 분면은 뭐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그러면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표도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700만 원 곱하기 7천만 원 분의 7천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납부세 공제는 둘 중에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도 700이고 한도액도 700이니까 똑같으니까 납부세 공제는 7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감 자진 납부세액은 0이 나온다는 거죠. 세금 낼 게 없다는 거죠. 자, 상당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증여재산 가액도 이번에 준 금액에 합산한다. 다시 설명합니다. 옛날에 5년 전에 증여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1억이었잖아요. 1억에 대해서 3천만 원 공제하니까 7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었죠. 거기에 10%니까 과거에 산출세액이 7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준 금액이 1억이죠? 아니 10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증여재산가액을 더해서 1억 1000에서 증여재산 공제가 4천만 원이니까 과표도 7천만 원이다. 여기에 10%니까 증여세 산출세액이 700만 원인데 여기서 이걸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그런데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과거의 산출세액 1번은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 1억 줄 때 산출세액이 700만 원과 한도액을 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산출세액과 이번에 한도액을 구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데요. 한도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은 증여세 산출세액 현재 계산된 700만 원 곱하기 당의 재산 증여재산과 이번에 준 1억과 1000만 원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의 과세표준. 합계액의 과세표준은 7천만 원이잖아요. 분의 예전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표도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 곱하기 7천만 원 분의 7천만 원은 1분의 1이기 때문에 700만 원 나오니까 납부세 공제가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가감 자진 납부세액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입력하시면 법률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규칙이 나오는데 시행규칙 별표를 클릭하시면 별지 서식이 10호가 나옵니다. 그것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이거 작성하고요. 두 번째는 또 뭘 작성합니까? 증여예산 및 평가 명세서,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보실까요? 수중자, 증여받은 사람 인적사항 쓰시고요. 증여자, 인적사항 쓰시고요. 5번에 보니까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겠으니까. 9번 증여일은 언제입니까? 9번 증여일. 증여일은 2017년 1월 15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재산 종류는 현금이라고 쓰면 됩니다. 재산 종류.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번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가 없죠. 현금 줬으니까 11번에도 그냥 현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이죠. 14번에 1,000만 원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4번 밑에 계란에다가도 1,000만 원 쓰시면 됩니다. 계란에도 1,000만 원. 그 다음에 15번에 증여재산가액이 이번에 1,000만 원 줬죠? 증여재산가액 1,000만 원. 15번. 증여재산가액 1,000만 원 쓰시고요. 그 다음에 21번 증여재산 가산액이 나왔어요. 증여재산 가산액 옛날에 준 거 1억이죠? 1억 쓰시고요. 그러면 증여세 과세과액 1억 1,000입니다. 몇 번인가요? 22번 증여세 과세과액. (1억 1,000) 증여세 과세과액 1억 1,000.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24번에 직계존비속이죠? 직계존비속 24번 직계존비속에 4,000만 원. 직계존비속 4,000만 원 공제하고요. 그러면 28번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7,000만 원입니다. 28번 증여세 과세표준 7,000만 원. 그리고 29번에 세율은 10%죠. 그러면 산출세액은 700만 원입니다. 32번에 산출세액도 700만 원 되겠죠. 산출세액 700만 원 쓰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34번에 세액공제 합계 700만 원 쓰세요. 34번이네요. 34번. 34번. 34번에 세액공제 합계 700만 원. 그리고 35번에 기납부세액도 700만 원. 기납부세액 700만 원. 자, 그러면 세금 낼 게 없죠? 없습니다. 네. 산출세액이 700만 원인데 기납부세액 700만 원 빼니까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인 2017년 4월 30일 신고인 인적사항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1번 재산 구분란에다가 15번 거기 재산 구분 1번에다가 15번 쓰시고요. 재산 종류는 현금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그리고 재산 구분란에 21번이 뭐냐면 증여산 가산액입니다. 이것도 현금 쓰시고 7번에 평가가액에 1,000만 원. 그리고 21번에는 평가금액란에다가 1억 쓰시면 되겠네. 1억. 그리고 평가 기준이라는 시가라고 쓰시면 되겠네. 시가. 그죠? 몇 번? 7번입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시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를 작성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차 증여하는 경우가 좀 작성,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거니까요. 자녀한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자, 현재 현행법으로 0살 때, 1살 때 자녀한테 5천만 원 주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11살 때 5천만 원 주면은 10년 동안 주는 거니까 세금이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럼 21세 성인이기 때문에 역시 이때는 미성년자죠. 죄송합니다. 1살한테 주는 직계 존비속 증여산 공제는 성년은 5천만 원이지만 미성년자는 2천만 원입니다. 1살 때는 2천만 원까지 주면 세금이 없고요. 11살 때 2천만 원 10년 동안이니까 2천만 원 주면 세금이 없고요. 21살 때는 만 19세 이상은 성년이니까 이때는 5천만 원까지 주면은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살부터 21세까지 9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면 너무 좀 속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21살 때 6천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6천만 원. 6천. 증여산가액이 6천.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이 6천. 그러면 5천만 원 공제하니까 과표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은 10%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죠? 여기다가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만약에 올해 18년도에 신고했다면 올해는 5% 공제합니다. 신고세액 공제 5%. 신고세액 공제 5%니까 100만 원에 5%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인가요? 그러면 95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겠습니다. 차가감 납부세액이 된다. 차가감 자진 납부세액입니다. 차가감 자진 납부세액. 그러니까 21세 때 5천만 원 주면 세금이 없지만 6천만 원을 준다면 5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가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10%니까 100만 원. 2018년도에 신고했다면 5% 공제하니까 신고세 공제 5만 원 공제하면 차가감 자진 납부할 세금은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증여세 나홀로 신고하기 제3부 마쳤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여러분 4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